안녕하세요. 머리의원 탈모의사 이상호 원장입니다. 요즘 저희 병원에 이제 이 환자들도 질문을 많이 하고 유튜브에 영상을 남기면 가끔씩 이제 댓글이 담기는데 거기에 대해서 요즘 또 갑자기 여쭤보는 게 이제 제가 원형 탈모랑 두피염이 있으면 특히 원형 탈모가 있을 때 밀가루 유제품 뭐 콩, 계란 뭐 이런 거를 조금 자제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자주 드렸잖아요, 그동안. 그런데 이제 댓글에 뭐라고 하냐면, 아, 그러면 단백질을 먹지 말라는 뜻이구나. 근데 단백질은 머리카락 성장에 중요한데, 이건 무슨 소린가? 이런 논란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자, 월형 탈모에 안 좋은 음식. 음, 자, 여기 대표적인 게 이제 밀가루, 유제품, 콩계란 평상시에 제가 얘기하는 건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영양 균형과 면역 조절. 우리가 이제 이 원형 탈모는 있잖아요. 어, 일반 탈모, 여성형 탈모, 남성형 탈모, 휴지기 탈모랑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여성형 탈모는 그 특징이 있죠. 가운데가 비고 옆으로 퍼지는 현상. 남성형 탈모는 M자란 종소리가 둥글게 퍼지고 합쳐져서 통째로 없는 거. 남성형 탈모. 호르몬의 영향이 크죠. 그 다음에 이제 휴지기 탈모는 생활 습관이라든가 어, 영양이 좀 부족한 경우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체중을 과하게 짧은 시간 동안 줄였다든가 이러면 생기는 것이 주로 휴지기 탈모입니다. 근데 이 원형 탈모는 있잖아요. 이 앞에 말한 이런 탈모랑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물론 영양이 부족해도 생길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 원리가 영양이 심하게 부족해서 면역이 잘못될 수도 있고 안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영양이 부족해서 면역이 잘못됐을 때 결국 원형 탈모가 올 수 있고 과다한 스트레스 때문에 원형 탈모가 올 수 있고 어쨌거나 최종 결과는 원인에 관계없이 그 이전의 원인에 관계없이 최종적으로는 면역에 문제가 생겨야지 생기는 질환이 원형 탈모입니다. 그래서 원형 탈모는 이 면역이란 말을 빼놓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말을 하죠. 자가 면역 질환. 자기 면역이 자기를 오버가 돼서 쉼없이 오토 이뮨 디지즈라고 합니다. 저절로 계속 면역이 필요할 때만 자극이 돼야 되는데 계속 면역이 활동함으로써 그 결과로 자기를 공격한 거죠. 예를 들어서 관절을 공격했다. 류마티스 관절염이 되는 거고 폐를 공격했다. 천식이 되는 거고 목 부분을 공격했다. 그러면 갑상선이 되는 거고 피부를 다 공격하면 아토피나 루푸스, 그 다음에 코, 점막을 자극을 하면 알러지 비염이 되는 거죠. 그 중에서 모낭을 공격하면 또는 머리카락에 있는 멜라닌 세포를 모낭 멜라닌 세포를 공격하면 이제 원형 탈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면역 체계의 과도한 자극을 줄여서 면역을 안정화시키는 게 필요한데 그 중에서 특정 음식을 피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 어, 일반 탈모 환자가 오잖아요. 저한테. 그러면 원장님 뭐 제가 뭐 친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흑염소 먹고 좋아졌다고 하는데 저도 흑염소를 먹으면서 원장님 병원 치료를 받으면 어떨까요? 물어보면 저는 웬만하면 다 하라고 그래요. 하십시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원형 탈모 환자가 흑염소를 먹을까요? 뭐 홍삼을 먹을까요? 이거 할까요? 저거 할까요?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면 웬만하면 병원에서 딱 드리는 뭐 영양제라든가 치료라든가 몇 가지 이외에는 웬만하면 하지 못하게 해요. 왜냐하면 이건 면역 질환이기 때문에 이미 면역이 어긋나 있는 상태라서 함부로 음식을 먹거나 생활 습관을 다르게 하면 자꾸만 치료가 오래 갑니다. 원형 탈모가 잘 안 나와요, 면역이. 그래서 이번에는 어, 소재 말씀드린 대로 먹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대표적인 게 이제 밀가루 유제품 콩계라는데 그중에 이제 유제품이랑 콩을 보면 유제품에는 카제인 단백질이라고 있습니다. 카제인 단백질. 이 단백질이 염증을 유발해요. 특히 자가 면역이 있는 사람들, 아토피라든가 원형 탈모라든가 이런 게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특히 이 유당불내성까지 있어가지고 우리 동양인들은 더 설사도 하고 이런 것도 많죠. 그리고 콩에는 글리니신 또는 아라신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이런 게 알러지를 유발하는 물질로 작용해서 자가 면역이 있는 사람한테는 더욱 악화를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런 거 먹으면서도 원형 탈모 다 완치되는 사람들도 많아요. 심지어 원형 탈모 환자는 술 먹으면 안 되는데, 술이 정말 안 좋은 건데 맨날 술 먹으면서도 결국은 쉽게 오히려 1년 걸릴 줄 알았는데 6개월 만에 완치되는 이런 분들도 있긴 있습니다. 모든 교회는 예외가 있죠. 그런데 이제 그거는 예외라기보다도 만약에 밀가루라든가 유제품 콩 안 먹고 술 안 먹었으면 6개월이 아니라 3개월 만에도 완치가 됐을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합당한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밀가루에는 대표적인 글루텐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이 글루텐 단백질이 염증과 또 자가 면역을 악화시키는 알러젠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밀가루, 유제품, 콩 이런 것 좀 먹지 말고 계란에도 물론 그런 성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계란이라든가 콩이라든가 견과류 이런 걸 먹지 못하게 하니까 사람들이 단백질을 안 먹으라는 소리구나 이렇게 오해를 해요. 단백질을 안 먹는 게 아니라 알러젠을 잘 유발하는 단백질을 안 먹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면은 대표적인 게 밀가루 유제품 콩계란인데, 이거는 우리가 아토피 환자가 있을 때 우리가 꼬마들한테 아토피 심한 그 어린 애들 있죠. 보통 자제를 시키는 게 대표적인 게 이거고요. 또 대표적이라기보다도 우리가 알아들 게 뭐냐면, 뭘 먹었는데 또는 뭘 접촉을 했는데 원형 탈모 환자가 어, 머리카락이 너무 많이 빠지는 것 같고 두피가 가렵거나 몸이 가렵다. 그러면 기억했다가 그거를 안 먹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옆집에서 겨울 김장김치를 해서 한 접시를 줬어요. 선물을 받아서 맛있게 먹었는데 한두 시간 있다가 이상하게 좀 가렵다. 그러면 기억을 해서 이 김치는 나랑 좀 안 맞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김치 재료가 여러 가지가 좀 들어가죠. 그래서 김치도 맛이 조금씩 틀리잖아요. 왜냐하면 뭐 배추도 다를 수 있고 들어간 양념도 다를 수 있고, 근데 자기한테 안 맞는 김치가 있을 수도 있어요. 쉽게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김치를 얘기한 거고, 제가 말한 꼭 밀리콩기가 아니더라도 뭘 먹었는데 뭔가 많이 가렵다. 자가 면역이 가장 쉽게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거는 가려움증이에요. 이칭 센스. 그래서 가려우면 일단 자가 면역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피하거나 자제를 해서 양을 좀 적게 먹거나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특히 여기서 하나 우리 알아둘 게 리키거 신드롬, 우리나라 말로 장누수 증후군이라고 그래요. 또는 새는 장누수군이라고 그럽니다. 뭐냐면 원형 탈모가 있는 사람들은免疫이 어긋났는데, 보통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아도 원형 탈모가 잘 안 생겼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많이 생긴다고. 물론 유전자 요인도 약간 있지만 자가 면역에 대한. 근데 좀 남들보다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이 장누수 증후군, 리키가 신드롬이 있습니다. 가시라는 거는 장이거든요. 장. 우리가 소장, 대장 할 때. 리키, 샌다는 거죠. 우리가 여기 보면 정상장이 있고 우리가 잘못된 새는 장이 있어요. 정상장은 이렇게 세포 사이에 타이트 정션이라 해가지고 단단하게 이렇게 여기가 단단하게 빈틈이 없이 잘 메꿔져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으면 정상적인 루트로 음식이 흡수되면서 A라는 음식을 먹으면 A라는 음식이 들어와서 우리 몸에서 좋은 역할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장누수증후군, 쉽게 말하면 장세포가 전자현미경으로 보든지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 이게 갈라져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타이트 정선이 루즈하게 이렇게 풀어져서 이 사이가, 이 세포랑 세포 사이가 이렇게 공간이 생깁니다. 공간이 생겼죠. 이 공간으로 이런 공간이 없어야 되는데 없어야 되는 공간으로 들어옴으로 해서 우리 몸이 A라는 음식을 먹으면 자연스럽게 A라는 음식으로 인식을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B라는 음식으로 인식을 하면서 나쁜 물질로 인식을 해서 우리 몸에서 면역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뭐 자가 면역 질환이죠, 한마디로. 그래서 원형 탈모가 있는 분들은 꼭 유익균이 많은, 쉽게 말하면 발효 음식이라든가 또 유산균이라든가 이런 거를 충분히 먹어서 장 건강에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원형 탈모가 이런저런 치료해도 잘 안 낫는 분이 굉장히 좋은 유산균을 먹고 유산균만 먹었는데 원형 탈모가 완치된다. 그런 경우도 가끔 있어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장 건강에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된다. 자기가
예를 들어서 심한 변비나 설사, 특히 설사를 많이 하고 이러면 장누수 증후군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유산균을 비피더스 유산균이 많이 들어있고 그 다음 이 유산균이 죽지 않고 대장 끝까지 갈 수 있게 장용성 유산균 또는 영어로 인텍트 유산균이라고 그러는데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유산균을 꼭 드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과립형 유산균 있죠. 그 레모나처럼 생겨서 뜯어서 먹는 거 그런 건 대부분이 이제 캡슐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이 이제 장용성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했듯이 임상 경험에 의해서 제가 김치 얘기를 드렸죠. 그런 만큼 꼭 제가 말한 앞에 말한 대표적인 밀가루 유제품이란 거는 우유, 치즈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견과류라든가 뭐 계란이라든가 특히 계란 중에서 계란 흰자가 조금 더 그런 역할을 많이 하고요. 이런데 꼭 그것뿐만 아니라 나는 예를 들어서 각각류를 먹어뒀더니 나는 항상 안 좋더라. 뭐 가렵고 막 어디 두드러기 나오고 이러면 그런데 그 사람이 원한 탈모가 걸려 있는 상태다. 그러면 정말로 보통 때보다도 더 엄격하게 시기를 제한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체 방안으로 이제 다른 뭐 고기를 먹든지 생선 먹든지 뭐 이렇게 다른 식품을 찾아서 먹는 게 좋고 꼭 이거라도 이런지 견과류 중에서도 이제 견과류도 종류가 많죠. 근데 몇 가지 먹어서 안 좋으면 그냥 안 먹는 게 좋고요. 근데 또 먹어서 괜찮으면 또 견과류라도 자기한테 괜찮을 수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크게 러프하게 보면 이제 밀가루 제품 공개란이지만 자기한테 맞는 거 맞지 않는 게 또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런 것은 이제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어, 오늘은 원형 탈모 우리가 치료를 함에 있어서 주의해야 될 음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단백질을 먹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고 자가 면역을 유발할 수 있는 것 중에 특정한 단백질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음식을 조심하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